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저희 윈터스쿨 입시 1부 이제 원장님 진행하셨고, 저는 2부 연사를 맡은 부원장 이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 비가 오고 아침까지도 비가 와서 혹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사실 아침부터 나와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말 마지막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5층 대강의실에서 뭐 80분, 90분 이렇게 1차, 2차, 그리고 또 1차, 2차 이렇게 고1 따로, 그리고 고2, 3 과정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부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투스 혜택이 마지막인 날이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이라 저희가 오늘 어머님들이 좀 상담도 많이 오시고 이런 부분이셔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30-40분 정도 간략하게 부모님들한테 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원장님과 마련을 했습니다. 일부 괜찮으셨어요? 네, 아마 저희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재수생들한테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그게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하면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저희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은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들으셨을 거고, 저는 한 30-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저희 그 쇼핑백에 보시면 초록색, 네, 2023 윈터스쿨 브로셔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자리에 아버님 있으시고, 네, 요거를 꺼내주시면 훨씬 더 제가 설명할 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볼펜도 있으시면 메모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 중3 학생과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 고1 예비 고2 어머님 학생들. 네, 이제 마지막 현 고2 예비 고3 학생 어머님 손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의 반반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한 30-40분 정도 이제 2부를 진행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당연히 저보다 더 훌륭한 상담을 해준 상담팀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윈터스쿨 브러쉬 5페이지 펴주세요. 네, 5페이지 펴놓으시면 됩니다. 네, 5페이지 보시면 저희 진단평가, 무시험 전형,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바로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8페이지는 왜 보라는 거지? 자, 8페이지를 보시면 혹시 4개의 시간표가 보이십니까? 네. 4명의 학생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어머니들 그거 아세요? 4명의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근데 이 아이들은 다 같은 반입니다. 이게 저희 윈터스쿨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저희 윈터스쿨은 계열별로 반은 나누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입시 관리를 하시고 생활지도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같은 반이지만 사실은 시간표가 다릅니다. 국어 중에서도 당연히 저희 반, 저도 예비고3 담임을 합니다. 의치서 담임이고요. 그리고 매년 고1, 2, 3 영어 수업도 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부원장이지만.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 국어 중에서도 문학이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독서가 약할 수도 있어요. 점수가 비슷해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영어, 수학, 야, 반편성고사 준비해와라. 그래서 시험 잘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어랑 수학 중에 뭘 잘 보든 상관없이 2개를 합산해서 100점 대면 니넨 A반에서 몰아놓고 한 강의실에 선생님이 들어오는 형태였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있지요. 네, 필수 수업이라고 해서.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춤 수업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12월에 저희는 윈터를 미리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제가 판서를 조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강사인지라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1월 2일 메모하실 것만 하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 5주로 진행되는 게 윈터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아까 12월에 저희 윈터는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한 진단을 저희는 12월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진단은 예비고 1, 2, 3 다 저희는 진단평가를 의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브로셔 보시면 무시험 전형은 뭘 내면 되죠, 부모님들? 성적표를 내면 돼요. 5페이지입니다. 자, 성적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퍼, 그 위에 의치서, 그리고 제일 아래 프리미엄 계열의 등급이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현 고1, 2는 네, 그렇게 모의고사 등급 2개 합이 7, 그리고 4등급이 있을 거고요. 내신은. 그리고 중3은 저희가 ABC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내가 들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못 들어오냐. 들긴 드는데 애가 성적표를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다. 그래서 성적표를 낼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 5페이지 맨 아래 보이십니까? 유시험 전형 보이세요? 네. 당연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험 전형은 뭐냐면 따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다시 위로 올라오면 진단평가에 보시면 어떤 학생들 다 필수 응시라고 써있죠. 본인들. 윈터스쿨을 들어오는 친구는 다 필수 응시다. 되셨죠? 그 진단평가가 유시험 전형을 대신하는 거겠죠? 성적표가 없으니까 진단평가 성적을 보고 너무 낮으면 어머니 저희 들어와도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소수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성적표가 없는 경우도 당연히 시험에 전형해서 합격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진단평가는 중3 어머님들 꼭 기억하세요. 3월 모의고사 수준의 국어하고 영어입니다. 중학교 때 A 맞았다고 진단평가 때 무조건 A, 점수가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국어랑 그리고 영어를 볼 겁니다. 국어는 고1, 2, 3 전체, 고1, 2, 3 과정 다 문학 파트, 독서 파트를 봅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영어는 고1, 2, 3 전체, 고1, 2, 3 과정 다 구문어법 파트가 따로 있고 독해 파트가 따로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요게 60분 끝나면 저희가 수학을 볼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수학은 무제한입니다. 네. 풀고 싶은 만큼 풀고 가면 돼요. 아는 데까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수학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예비고1 학생들은 당연히 뭘 볼까요? 주가 중3범이겠죠. 수학 상도 있겠죠. 하도 있겠죠. 수 1하고 수 2도 문제를 5문항씩 넣어놨습니다. 혹시 볼 수 있는지.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은 무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영어는 60분, 그리고 수학은 무제한을 드린다. 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진단평가는 거기 1차, 2차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11월 19일 또는 12월 17일 중에 택 1이세요. 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오는 거예요.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 내실 때 오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현 고1, 2는 기말 대비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12월 17일 날 보면 되고. 우리 중3은 기말 끝난 학교 좀 많죠? 그럼 당연히 11월 19일 날 보시면 되고요. 두 개 중에 택일. 단, 우리 학교는 선생님 12월 한 23일까지 거의 기말고사 시즌이에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우리 양서구 친구도 그렇고 몇 명 친구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17일 날 전화해 주세요. 학원에. 저 시험 때문에 며칠 날 올게요. 라고 전화 주시면 요 날 12월 17일 이후로는 언제든지 와서 봐야 되죠. 당연히. 필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본다. 자, 진단평가 보는 날 두 번째 봅니다. 어머님들. 저희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진 학습자인지 학습 성향조사도 이날 같이 할 거예요. 재밌죠? 재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문자로 보낼 거예요. 학생한테. 얘야, 너는 수학을 어디까지 선행했니? 너는 주당 국어를 몇 시간 공부하니? 이런 식으로 학습 이력 조사라는 걸 문자로 보내서 설문을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저희는 윈터는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12월에 하고 자, 중요합니다. 바로 부모님과 학생이 시간표 상담을 하러 학원에 오시는 거예요. 요거는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문자로 보낼 거예요. 예약 링크라는 게 있어서 그 예약 링크에 대신 시간 표시해서 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겠다고요. 12월에.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아이와 상의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되셨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우리 예비 중3 같은 친구들은 중3 친구들은 당연히 선행 공부를 하겠죠. 수학 상하를. 근데 수 1도 있고 수 2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수업이 있어요. 우리 중3 예비고일 친구들은 이 강북구랑 경기도 지역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내신 기출 풀이반도 있어요. 수학에. 자, 고2로 갈까요? 그럼 고2는 당연히 수원, 수투가 있겠죠? 근데 우리 2학년 때 뭐해? 고2 때 가면 수학 선택 과목 해야 되지. 기하나 미적이나 확통.
되셨죠? 그리고 우리 고3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자랑하는 거 수원수투 기본 심화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수학에서 미적 확통기하 수능에서 선택해야 되죠? 아시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6개 강제로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로 해놨어요. 미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미적 심화를 가겠어요? 그죠, 부모님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투를 잘해야 미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수투도 안 하는데 미적할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관된 과목들. 그리고 수원은 우리 예비고의 어머니도 꼭 기억하세요. 수원은 안 하면 까먹는 과목이에요. 수학 중에.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수원은 몇 달 안 하면 이거 못 풀겠어요 하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에요. 수학 중에.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될까요? 우리 예비고3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때 수원수도 안 봐요, 본인들. 선택 과목으로 내신을 해요.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 내신하느라고 수원수투를 못하죠. 수능 30문제 중에 22문제가 수원수투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예비고3 담임으로서 그리고 의치선 아님이지만 고3 전체 아이들 고1, 고2도 다 상담을 합니다. 400명 넘는 애들 5주 동안 상담을 다 해요, 제가. 근데 이해 좀 왜 말씀드리냐면 예비고3 친구들은 방학 때 수원수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2 친구, 예비 고2 친구들도 선택 과목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학교에서 수원수투 말고 기하 선택 과목을 한다고 하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은 수상수하는 당연하지만 조금 성적이 된다면 수원도 조금 건드려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 OT 오셔야죠. 자, 이것도 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개강 3일 전 12월 30일 금요일 날 예정은 2시입니다. 저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때 오셔야 저희가 셔틀 얘기, 학원 투어, 그리고 서약서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애기들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학원에 몇 번 오셔야 돼요. 12월에? 3번이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아이하고 12월에 많은 걸 하고 5주를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원인들. 자, 제가 짤막하게 하느라고 판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 50분 등원이에요. 예비고1 좀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8시 학교 가야 된단다. 그리고 수능날도 8시 입시를 하지 못하면 수능을 볼 수 없단다. 그래서 7시 50분 등원입니다. 오시면 저희는 지금 8시 10분부터 1교시 100분, 2교시 100분, 그리고 급식을 먹죠. 부모님 허락 없이는 외출이 안 돼요. 조퇴랑. 네. 특히 뭐 옆에 주변 학원들 보면 윈터스쿨인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는 시간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죠. 그럼 들어오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고학년들 담배 피고 들어오면 라이브러리에서 냄새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 허락 없이는 외출이 안 됩니다. 만약에 1층에 네, 외출증이나 조퇴증 없이 밖에 나가면 무단 이탈로 제적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을 먹일 거고요. 급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2부에, 아까 2층에 외부 업체가 있어요. 2층에. 그래서 갖고 올라와요. 뷔페처럼. 어디서 먹이죠? 라이브러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먹여요. 왜요? 첫 번째, 3, 4, 5 온 애들 있거든요. 같은 학교끼리. 식당이나 강의실에서 먹으면 얘기하면서 먹어요. 그죠? 그럼 혼자 공부하러 온 친구는 혼자 있는 게 싫어져서 학원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유일하게 뭐 해야 되죠, 본인들?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 자기 자리에서 공평하게 먹이고 있어요. 네,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재수생도 지금 저희 700명이 그렇게 하고 있고 라이브러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2층에서 갖고 올라오시면 뷔페처럼 깔아놔요. 깔아놓고 우리 아이는 식판에 밥만 푸면 돼요. 그럼 여사님들이 7명이 이제 한 조로 반찬 퍼주고 그럼 애기들 갖고 가서 라이브러리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 점심 저녁 시간에 항상 라이브러리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의 온전한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저한테. 네, 아마 5주 동안 제가 라이브러리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우리 아이의 눈까지밖에 모를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아시죠? 마스크 벗으면 제가 생각했던 인상과 좀 다른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내려가서 밥 잘 먹고 있어? 막 얘기도 하고, 잘 못 먹으면 얘기도 하고, 더 먹고 싶으면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학생들과 가장 근접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여서, 그죠? 마스크를 벗으니까 라이브러리에서 먹인다. 알고 계십시오? 그럼 급식 먹고 3교시 100분, 그리고 4교시 10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5시예요 벌써. 끝.
되셨죠? 5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머님들 8페이지에 4명의 학생 시간표 보여드렸죠? 아까 8페이지에 4명의 학생의 시간표가 다르다. 그럼 여기를 이제 시간표 상담할 때 같이 짜는 거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아이 좀 봐주실래요? 밑에 아래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 보면 월요일날 2교시에 이 아이 영어가 좀 부족해서 기본 듣죠? 네, 근데 위에 아이로 올라오세요. 첫 번째 아이로 올라오시면 이 아이는 월요일 2교시의 자습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아이는 금요일날 3교시에 그 구문 실력을 듣죠.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면 월요일날 2교시에는 수업이 없으면 라이브러리에서 자습하는 거예요. 저희 라이브러리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 라이브러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줄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워주고. 그리고 본인은 만약에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이건 칭찬 아닌가요? 그죠? 이런 거로 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애기들 계속 봐주고. 그리고 저희가 와이파이 다 되니까 노트북하고 패드 갖고 오면 인강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다른 학원들도 뭐 장벽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다 루트로 다 어떤 다른 루트 애들은 다 해요. 채팅도 하고. 그래서 걸리면 3일 압수입니다. 패드. 이거 나중에 학원에 전화 사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3일 압수예요. 우리 친구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 인강 핸드폰으로 들어요. 절대 안 돼. 핸드폰은 무조건 제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학원 전화, 내선 전화로 전화하니까 934-9001 찍히면 아 애가 뭐가 필요하구나. 아프구나. 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시간표를 짜드릴 거다. 그럼 5시가 돼요. 그러면 5시에 이제 각 모여있던 자기의 레벨에 맞게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종례 때 담임과 만납니다. 다 같이 만나서 매일 영단어 시험. 그 다음에 어머님들 이거 보세요. 국어 어휘 시험이라는 거 다른 학원에서 하지 않는 시험을 봅니다. 자, 작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3 모의고사였거든요. 고3 모의고사 문학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고성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오답률이 진짜 높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고성이란 단어가 어떤 느낌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의 많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지리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대요. 재밌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고성을 뭐 하다? 지르다. 그럼 고성은 사실은 소리와 관련된 이미지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냥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 1, 2, 3 전체 저희 고사성어랑 어휘시험 봐요. 꼭 봐야 해요. 문학을 잘하려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플래너 아까 아마 저희 쇼핑백에 한 장짜리로 이렇게 플래너 애기 손글씨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 갖다 놓은 거예요. 샘플로 보시라고. 그렇죠? 당연히 야, 잘 쓴 거 줘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냥 이렇게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거. 저희 학원 안 보내시더라도 나중에 애기들 플래너 쓸 때는 앞으로 1시간 동안 뭐 할 거야가 플래너가 아니에요. 본인 학습 플래너는. 뭐냐면 그날 배웠던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재수생들이 MNC라고 해서 1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주에 공부했던 전체 국어 시간 이런 걸 적는 거예요. 플래너는. 그리고 앞으로 뭐 할지 적는 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고 알바하고 정신이 없고 공부하고 뭐 만나야 되니까 쓰는 거고 학습 플래너는 그 주에 공부했던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게 플래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쓰게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다 걷어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맨날 저희 선생님들이 야 사적인 거 쓰지 마 막 이러거든요. 거기다 막 뭐 그 아이가 뭐 이상하게 보인다 뭐 이런 이상한 거 쓰지 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관련된 것들만 쓰게 할 것이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님들 요거 궁금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애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영단어 개수 국어 어휘 맞은 개수 요거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네, 우리 학생들 죄송합니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학생 카드가 있어서 등원하고 하원할 때 띡 찍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명찰을 메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외출하고 조퇴할 때도 꼭 찍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뭐가 있죠? 애들 자습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본인들.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린다. 자, 이거 하고 나면 이제 급식 먹죠? 와, 시간 진짜 금방 간다. 그러면 6시 50분. 그러면 5교시, 6교시 90분씩 하면 10시예요. 그럼 집에 하원하는데 금요일까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슨 자습이죠? 선택 자습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5만 와도 되고요. 5점만 와도 돼요. 되셨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다. 이렇게 5주를 돌리고 아까 여쭤봤던 게 이제 2월 4일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아이가 원하는 수업만 듣는 단과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고1, 2는 수학 전문관이 생겨서 레벨별로 수업을 들을 거고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가 되세요? 네. 자, 보세요, 모님들. 그럼 요게 눈에 들어오시죠? 요거예요, 요거. 요거. 표준 시간표 보이시죠? 네, 토요일은 선택 자습이고 요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는 제가 좀 넘길게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성적이 다 다르지 않냐 이 말씀.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본인들 요거 보이세요? 네, 진단평가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문학은 기본으로 해라, 독서는 심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학 상하 중에 7개, 8개 중에 몇 개를 맞췄고, 그럼 이 아이는 수학은 뭘 듣는 게 좋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시간표 상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가 샘플로 넣어놨고요.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랑하는 거 뭐냐면 다 현장 수업하겠죠, 본인들. 당연히 여기서 수업하겠죠. 근데 저희는 다 녹화를 합니다.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다 밴드에 가입시키고 그날 들었던 수업은 다음날 또 들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결석을 했어요. 그럼 영상 보강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만 들을 수도 있고요. 되셨죠? 그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 강사진, 네, 수업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로 와주시면 여기 야간에는 뭐 해요? 자습이죠. 라이브러리 자습이죠.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어요. 질의응답이 뭐냐면 저희는 주구장창 책 들고 밖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실과 라이브러리 앞에 질의응답을 예약하는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지선입니다. 영어 강사고, 그럼 제가 화요일 날이 질문 많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렇게 패드를 올리면 이지선하고 6시 50분, 7시 10분 이렇게 병원 예약처럼 이게 나와요, 시간이. 그럼 아이가 클릭, 저장. 그럼 그 시간에 아이가 올라오면 저랑 1대1로 만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선생님 말고 스카이 멘토라 그래서 저희가 연대, 의대, 고대한 선배들도 와서 똑같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당연히 이투스 컨텐츠를 쓴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애가 수업을 몇 시간 들었고 자습 몇 시간 했고 그리고 영단어 몇 개 맞췄고 평균 몇 개인데 몇 개 맞췄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라고 저희가 나갈 거고요. 플래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도 아시죠? 다음 주 수능인 거.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지금 거의 조용해요. 그래서 혹시나 밖에서 잠깐 이렇게 왔다 보실 수는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저희 재수반 종강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지금 학원 전체가 다 긴장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의대 1차 합격한애 나오고 이랬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줄별로 남녀 구분할 거고 지정 자석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아이들 자는 거.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자도 되죠? 근데 수업 시간에 자는 경우 다 깨워준다. 단 벌점도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머님 학생 카드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무조건 메고 다녀야 돼요. 그죠? 아이의 아이디잖아요. 그리고 요건 나가고 들어갈 때 띡띡 찍는 거고, 또 하나 혹시 나중에 어머니들 윈터 보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학생 카드를 안 갖고 오면 모르잖아요. 여기 온지 전화 안 해본 이상.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꼭 학생 카드는 챙겨주세요. 가방에 넣으라고. 자, 오늘은 많이 입었어요. 그냥. 카드를 넣고. 다음날 우리 애들 보통 겉옷만 갈아입잖아. 잠바로. 점퍼로. 그럼 점퍼에다가 갈아입고 안 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전화하세요. 애가 안 찍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다 칩을 박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학생 카드는 갖고 다녀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가고 들어온다. 조퇴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저희 핸드폰도 다 걷는다. 이런 것도 좀 넣어놨습니다. 자, 쭉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차량들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은 저희 집에 안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도 등록하면 주소 다 적어내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주소 다 모아서 최대한 집 앞에 갑니다라는 말씀 못 드려요. 나중에 컴플레인 꼭 있으셔서 가까운 데로 제가 다시 거점을 바꿀 거니까 주소는 나중에 셔틀 신청하실래라고 저희가 문자 보낼 거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식은 먹을만 합니다. 제가 급식비랑 셔틀비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급식은 2층에서 외부 업체에서 올라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이고요. 토요일 날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아이가 오면.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은 선택이에요. 먹어도 되고 외출도 가능해요. 일요일은 없고요. 급식이 해서 외출 식사나 뭐 도시락을 싸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2월 이후에 저희가 고등 단과로 해서 2월 달에도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3강자 이상, 단과 3강자 이상을 수강하면 무료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고 한 강자나 2강자면 소정의 비용을 내고 그래서 약간의 비용을 내고 쓴다. 그래서 2월까지 공부는 연계되고 나중에 3월 달에 계약을 해도 단과는 계속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해놓은 거고요. 부모님들 혹시 예비고일 어머님들 중에 저희 아이들은 우리 애기들은 12월 달에도 좀 했으면 좋겠어. 12월 달에도 우리 중3들이 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프리윈터 스쿨도 4주 동안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나중에 문의하실 일 있으시면 저희 데스크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 제가 금액 정리 좀 해드릴게요. 딱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자, 금액은 저희가 지금 161만 원입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하시고요. 161만 원이고 자, 161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돌아오는 화요일까지가 이투스 할인 혜택 기간이고요. 15일까지 완납을 하시면 10% 할인 혜택이 있으세요. 자, 정확하게 10% 할인은 144만 9천 원입니다. 되셨죠? 144만 9천 원. 자, 그러면 어머니들 많이 물어보시는 거. 예산 잡아야 되는데 더 추가적인 비용 없나요? 있지요. 그래서 지금 144만 9천 원의 혜택은 화요일까지고 16일부터 오시면 161만 원을 내셔야 돼요. 이거는 전산에 관련된 거라 원장님 지인 친척 딸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추가적인 거는 개강 후에 내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셔틀입니다. 셔틀은 등하원 5주 12만 원. 근데 우리 아이는 등원은 그냥 출근 때 시키고 제가 하원만 탈래요. 가능합니다. 등원만도 가능하고 하원만도 가능해요. 반액 내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재비겠죠? 교재비는 지금 아이가 듣는 수업의 개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보통 10만 원 좀 넘거나 안 되거나 5주 동안. 되셨고 그 다음 마지막이 밥값이에요. 자, 급식은 올해 한 끼당 5,900원이었는데 오른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6천 몇백 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천 뭐 300원이냐 500원 600원 이건 저희가 아직 모르겠는데 6천 몇백 원. 그러면 밥값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점이 없습니다. 저희 학원엔. 텀블러나 얼음 정수기 있으니까 텀블러 갖고 와서 얼음에 해서 커피 먹거나 뭐 초콜릿 정도 간식 정도만 보내시면 되고요. 밥값은 하루에 그럼 12,000원대겠죠? 그럼 5주니까 한 30만 원 초중반대 잡으시면 네, 아이들 밥값은 해결이 된다. 되셨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셔틀, 급식, 교재비는 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첫날 1월 2일 날 개강날 그냥 아이들 차 태울 거고요. 밥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문자 가면 그때 계산을 해주시러 오시면 돼요. 그리고 급식은 저희한테 내는 거 아니고요. 급식업체가 2층에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어머니들 번호를 드리면 그쪽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셔틀 타신 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날 개별 등원이에요. 첫날은 개별 등원이에요. 개강날은. 왜냐면 갈 때부터 태워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일 날은 빨리 끝나요. 9시쯤 끝내서 애기들 다 데리고 내려가서 버스 어디서 타는지 다 알려주고. 이해 가시죠? 우리 아이는 셔틀 안 타는데 그래서 문자 드릴 거예요. 몇 시에 끝난다고. 그러면 셔틀 타는 친구를 다 데리고 가서 야, 여기가 버스 타는 데 하고 다 갈 거예요. 저도 갈 거고. 그럼 애들 다 이제 버스 태웠어요. 그럼 가겠죠? 그럼 집으로 가면서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내려주면서 자, 여기가 네가 내일 등원 차량을 타는 곳이야. 그죠? 7시 12분에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셔틀버스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 버스도 아니고요. 많이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애기들 웬만하면은 3, 4분 전에 나와서 기다릴 수 있게 해서 어머니들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맞춰갔는데 없다 버스가 진짜 한 1, 2분 늦었는데 버스가 없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니까 웬만하면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데스크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화요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랑 상의해 볼게 하는 분들은 쇼핑백에 보시면 입학원서 보이실 거예요. 입학원서 보이시면 거기에 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적어서 추후 상담 예약 이렇게 적어서 그냥 내고 가셔도 돼요. 되셨죠? 아니고 나는 오늘 예약금이든 아니면 완납이든 상담을 더 받고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데스크로 가서 원서 가져가셔서 저 이렇게 썼으니까 등록해 주세요. 아니면 추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 가셨어요? 아까 미리 간 어머님들은 다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부에 입시 못 들었다고 오셨다가 오늘 입시 이제 얘기만 듣고 가신 분들이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혜택이 화요일까지 있으니까 한번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